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마니아 대 네덜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는 조 1위지만 오히려 네덜란드가 미끄러지면서 수혜를 본 팀은 네덜란드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루마니아가 네덜란드에게 맞불을 놓을 상황은 아니고 일단 잠그기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제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아쉽다. 네덜란드가 약한 성향은 오스트리아처럼 기동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루마니아가 공격력이나 전반적인 스타일이 이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네덜란드는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던 모습이다. 다만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 탓에 수비진이 다소 흔들렸지만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조금이나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가 잠글 것이고 의외로 네덜란드가 공격력이 3경기 4득점으로 스탯이 꽤 잘 쌓이고 있다. 아케와 각포가 있는 왼 측면이 득점 루트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수세적으로 루마니아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안정성이 오스트리아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루마니아의 수비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득점력에서의 아쉬움은 네덜란드보다는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다고 보긴 해야 한다. 네덜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오스트리아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는 랑닉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팀을 잘 구축한 모습이었다. 물론 매 경기 실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다양한 공격 루트로 이것을 잘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자책골을 제외하면 오스트리아가 기록한 골은 5골이다. 이를 모두 다른 선수들이 넣었을 정도다. 특출난 에이스가 있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팀적으로 보여주는 활동량과 기동성이 좋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다크호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만하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아쉬움은 다소 조급한 운영이다. 체코전에서도 이 때문에 덜미를 잡힐 뻔했고 전반적으로 감독이 전술이나 팀 매니지먼트적인 면에서도 팀 장악이 명확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특히 몬텔라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로 수비적인 난조를 감수하는 타입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의 공격성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스트리아가 다양한 공격 루트나 팀적인 완성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물론 튀르키예도 젊은 선수들의 기량과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조급한 운영이나 감독의 전술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오스트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브라질 대 콜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났다. 특히 콜롬비아도 조 2위로 토너먼트로 가는 것을 꺼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브라질이 밀어붙이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콜롬비아가 마구 밀어붙이는 성향의 팀을 상당히 실리적으로 잘 상대했다는 점이 매우 까다롭다. 지난 경기 파케타와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의 폼이 좋았다고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늪축구 양상을 격파하지 못하는 등 브라질도 공격에서의 기복이 없지도 않다. 이어서 콜롬비아는 2위로 간다면 토너먼트 첫 단계부터 우루과이라는 강적을 만나게 된다. 결국 콜롬비아 역시도 1위를 굳히겠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한 상황이다. 주전들의 비중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다행히 이미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거나 미국을 상대로 대승하는 등 수비와 역습에 필요한 건실함과 화력은 꽤 물이 올라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기도 하다. 브라질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콜롬비아의 건실함도 무시하기 어렵고 특히 강한 공격력을 받아치는 수비와 역습 성향의 효력이 좋다. 이미 이 성향으로 브라질을 남미 예선에서 잡아낸 모습을 보여주는 등 콜롬비아가 상당히 할 만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되기도 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코스타리카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타리카는 일단 이기고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경기 결과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현재 2위 브라질과의 득실 차이는 6점이나 나는 상황이다. 코스타리카가 기적이 필요한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코스타리카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다득점에 특화가 된 전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표팀에 남아있는 캠벨도 최근에는 유력한 선발로 취급되지는 않고 있다. 세대 교체 때문에 코스타리카의 전력이 북중미의 다크호스라고 하기도 모한 상태기도 하다.
이어서 파라과이는 2패로 탈락을 한 상황이지만 전패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꽤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한 점이라도 따겠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페루와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꽤 1골 차이의 석패 양상을 기록하는 등 특유의 축구 스타일이 아주 힘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엔시소와 알미론 등 한방이 있는 선수들은 코스타리카보다 더 많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주도권 자체야 간절하다고 할 수 있는 코스타리카가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득점에 특화된 팀도 아니고 상대인 파라과이의 수비력도 아주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밀어붙이다가 한 방을 가진 파라과이 선수들에게 타격을 먹어버리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